매일 과일을 먹는 것이 의사를 멀리하게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대부분은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좋아하는 인기 있는 과일 하나가 실제로 65세 이후 뇌졸중 위험을 3배나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네, 3배나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은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증상도 없고 통증도 없습니다. 심지어 건강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혈류 속에서 조용히 손상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말입니다. 당신의 몸은 거의 소리치지 않습니다. 속삭일 뿐입니다. 재앙이 닥치기 훨씬 전에 작은 경고를 보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그것을 놓칩니다. 수천 명의 노인들이 매일 이 과일을 먹습니다. 심장, 소화,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특정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에 관한 것이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65세 이상이거나 그 이상인 사람을 돌보고 있다면 이것은 당신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2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조심해야 할 과일과 100세까지 살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건강한 대안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특히 65세 이상이고 흔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조용히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과일 하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이 왜 위험한지, 몸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명석하고 튼튼하고 독립적으로 지내기 위해 대신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뇌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심장을 보호하며 처방약과 상호작용 없이 혈류를 자연적으로 지원하는 강력한 노인 안전과일 5가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고혈압, 콜레스테롤 또는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제 목표는 당신을 겁주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설명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 지식을 당신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상에서 가치를 찾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건강 시리즈의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도록 말입니다. 삶을 변화시킬 더 많은 팁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노인들이 위험을 모른 채 매일 아침 먹는 과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제의 과일. 자몽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과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몽은 밝고 톡 쏘며 상쾌하고 비타민C가 풍부하다고 자주 칭찬받습니다. 자몽은 오랫동안 노인들의 아침 식사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습니다. 65세 이상이고 특정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자몽을 먹는 것이 실제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자몽이 나쁜 것이 아니라 특히 혈압, 콜레스테롤, 불안 및 심장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과 함께 섭취했을 때 자몽이 몸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은퇴교사 이미영 씨는 항상 자신이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자몽 반 개와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약을 평소처럼 복용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그녀는 현기증, 어지럼증, 그리고 평소보다 심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정원에서 일을 하다가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가야 했습니다.
1년의 검사 후 그녀의 의사는 혈압약이 그녀의 몸의 안전 수준을 훨씬 넘어 쌓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매일 먹던 자몽이었습니다. 자몽은 간에 있는 약물 분해를 돕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여 약물이 혈류에 축적되도록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몽에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천연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간과 소장에 있는 CYP3A4라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이 효소는 많은 약물의 대사를 담당합니다. 즉, 몸이 약물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것을 돕습니다. 자몽이 이 효소의 작용을 막으면 약물이 몸에 더 오래 그리고 더 높은 농도로 남아있게 됩니다.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이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간과 신장은 약물을 더 느리게 처리하고 작은 방해조차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평소 복용하던 용량이 갑자기 과다 복용처럼 작용하여 위험하게 낮은 혈압, 불규칙한 심장 박동, 근육통, 심지어 뇌출혈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물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다면 대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과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약물 상호작용 없이도 항산화제와 섬유질을 제공하는 더 안전한 옵션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예를 들어 블루베리는 뇌보호 화합물이 풍부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키위는 비타민C를 제공하고 약물과 상호작용 없이 소화를 돕습니다. 사과나 배조차도 위험 없이 만족스러운 아삭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의사나 약사와 약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몽이 당신에게 안전한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아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간단한 과일 하나가 어떻게 숨겨진 위험으로 변할 수 있는지 알아냈으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약물에 대한 반응 방식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 중요한 요점으로 이어집니다. 65세 이후 약물 민감도가 어떻게 증가하는지, 그리고 작은 선택조차 어떻게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60세 이후 약물 민감도 증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약물에 대해 젊었을 때와 매우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65세 이후에는 미묘하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약물에 더 민감해집니다. 약 자체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장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용하는 많은 약물을 처리하는 간은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몸에서 약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신장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율성을 잃습니다. 이것은 한때 표준 용량에서 안전했던 약물이 이제 혈류에 더 오래, 그리고 더 많은 양으로 남아 더 강하고 잠재적으로 더 위험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산에 사는 69세 참전용사 박철수 씨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수년 동안 고혈압을 관리해 왔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스타틴을 처방받았고 심박수를 조절하기 위해 베타 차단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이미영 씨처럼 그는 매일 아침 자몽을 먹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자몽이 자신을 더 젊고 명석하게 느끼게 한다고 농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박철수 씨는 특히 너무 빨리 일어설 때 갑작스러운 현기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개를 산책시키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그는 손목 골절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검사를 실시했고 그의 혈압이 너무 낮고 스타틴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사가 자몽을 의심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식단을 조정하고 자몽을 완전히 제거하자 며칠 안에 증상이 멈췄습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노인들의 경우 장기 기능의 자연스러운 저하로 인해
약물을 대사하고 제거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약물 처리 효소를 차단하는 자몽과 같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결과는 의도치 않은 과다 복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정확한 용량을 복용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스타틴, 칼슘 채널 차단제, 항불안제 및 혈액 희석제와 같은 약물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인들이 여러 가지 처방약을 한 번에 복용하기 때문에 유해한 상호작용의 가능성은 빠르게 증가합니다. 이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자몽이 모든 약물에 똑같은 방식으로, 심지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느끼는 반면 다른 사람은 응급실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약물만의 문제도 아니고 과일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 안에서의 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라벨을 읽으세요. 자몽과 상호작용하는 많은 약물에는 병이나 삽입물에 경고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약 목록을 약국에 가져가서 음식 상호작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하세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놀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음식 일기를 쓰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매일 약을 복용한다면 무엇을 먹고 그 후 어떻게 느끼는지 기록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초기 경고 신호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에게 약 목록을 검토하거나 조정해야 하는지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편집증이 아니라 똑똑하게 나이 드는 방법의 일부입니다. 이제 나이가 약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니 더 큰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뇌졸중이 실제로 일어나는 과정은 무엇이며 자몽과 같은 과일이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그 과정을 간접적으로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뇌졸중 발생 과정과 자몽의 잠재적 기여 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댐 뒤의 압력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용히 쌓입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고 끔찍한 순간에 댐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바뀝니다. 뇌졸중은 뇌의 특정 부위로 가는 혈류가 동맥을 막는 혈전이나 터진 혈관에 의해 차단될 때 발생합니다. 두 경우 모두 뇌세포는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몇 분 안에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무섭게 만드는 것은 특히 노인들의 경우 너무 늦을 때까지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는 75세 과부 김은지 씨는 가족 중에 뇌졸중 병력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매일 산책을 하고 소금 섭취량을 조절하고 심지어 가벼운 요가도 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약은 혈압약이었고 한 번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후 약간 혼란스럽고 어지러움을 느낀 후 주방에서 쓰러졌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쯤 그녀는 명확하게 말하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경미한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회복 과정에서 철저한 약물 검토 결과 그녀는 거의 매일 아침 식사로 자몽 반 개를 먹어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항고혈압제와 함께 자몽은 그녀의 혈압을 너무 많이 낮춰 잠재적으로 뇌졸중으로 이어진 연쇄 반응을 유발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몽은 약물이 몸 안에서 작용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몽이 혈압약이나 혈액 희석제를 너무 강하게 만들면 결과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의 위험한 변화, 너무 묽어서 뇌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은 혈액, 또는 뇌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할 정도로 낮은 혈압. 어떤 경우든 뇌졸중 위험은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더욱 나쁜 것은 자몽이 항상 즉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응이 나타나기까지 며칠, 심지어 몇 주 동안 꾸준히 섭취해야 위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노인들이 자신이 먹는 것과 뇌에 일어나는 일 사이의 연관성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이것은 약동학적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과일은 몸이 약물을 흡수하고 분포하고 제거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심장 기능이나 혈액 점도를 조절하는 약물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자몽과 함께 섭취하면 특정 약물의 낮은 용량조차 독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뇌졸중 증상은 미묘할 수 있기 때문에 혼란, 갑작스러운 피로, 흐릿한 시력은 종종 노화로 오인되어 치료를 지연시키고 영구적인 손상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해결책은 음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몽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특정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올바른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제공자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이 약물이 자몽이나 다른 음식과 상호작용하나요? 삶을 바꿀 수 있는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작은 질문입니다. 이제 뇌졸중이 어떻게 몰래 다가올 수 있는지, 그리고 과일만큼 간단한 것이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해했으니 초점을 위험에서 예방으로 옮길 때입니다. 어떤 과일이 실제로 뇌와 심장에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감을 가지고 나이 들도록 도울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을 위한 안전하고 뇌에 좋은 과일 자몽과 같은 일부 과일은 숨겨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지만 다른 과일은 실제로 뇌를 보호하고 심장을 지원하며 더 명석한 정신으로 더 오래 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핵심은 약물과 상호작용 없이 올바른 종류의 영양소를 제공하는 과일을 아는 것입니다. 65세 이후에는 몸이 염증, 산화 스트레스 및 혈액순환 불량에 더 취약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세포를 조용히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특정 과일은 이러한 영향을 자연적으로 퇴치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매일 식단에 추가하면 더 길고 건강한 삶을 향한 여정에서 강력한 아군이 될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78세 도서관 사서 박수연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74세에 경미한 뇌졸중을 겪은 후 그녀는 더 많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뇌 건강을 보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신경과 의사는 그녀에게 식단을 조정하고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도록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박수연 씨는 블루베리와 호두를 얹은 오트밀로 아침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체리와 키위를 오후 간식에 추가했고 때로는 시금치와 아보카도를 스무디에 넣어 마셨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명확성과 집중력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혈압도 안정되고 활력이 돌아왔으며 독립심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검진에서 그녀의 의사는 그녀가 매우 잘하고 있으며 그녀의 발전은 모두 생활 방식 선택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과학은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는 종종 뇌에 좋은 베리류라고 불립니다.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며 기억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식물 화합물입니다. 한 장기 연구에서 블루베리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최대 26% 낮았습니다. 블랙베리와 체리도 유사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혈관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키위는 약물과 상호작용 없이 비타민 C와 칼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과일인 아보카도는 혈류를 촉진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심장에 건강한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과일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영양가뿐만 아니라 안전성에도 있습니다. 자몽과 달리 주요간 효소를 차단하거나 몸이 약물을 처리하는 방식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즉,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걱정 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인들에게 위험한 과일을 이러한 더 현명한 선택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현기증 감소, 집중력 향상, 응급실 방문 가능성 감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작게 시작하세요. 아침 식사에 블루베리 한 줌을 추가하고 오후에는 키위 조각을 간식으로 먹고 냉장고에 냉동 체리를 보관하여 간단한 디저트로 즐기세요. 목표는 하룻밤 사이에 식단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매일 노화하는 뇌를 지원하는 신중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다면 다음 진료 시 짧은 과일 목록을 가져가서 이것들이 제 약물과 함께 안전한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제 뇌와 심장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과일을 알아냈으니 훨씬 더 중요한 것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때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간과하지만 조용히 당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상적인 약물 음식 상호작용을 인식하고 피하는 방법 말입니다. 65세 이후 약물 음식 상호작용 확인의 중요성. 65세 이후 대부분의 노인들은 한두 알 이상의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사실 연구에 따르면 미국 노인의 60% 이상이 매일 최소 5가지 다른 약물을 복용합니다. 여기에는 혈압, 콜레스테롤, 당뇨병, 통증, 불안 또는 혈액 희석제, 처방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면이나 소화를 위한 일반 의약품도 가끔 복용합니다. 각 약물에는 자체적인 지침, 부작용 및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적인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과일 주스, 허브차 또는 특정 채소와 같은 가장 건강한 음식조차 이러한 약물이 작용하는 방식을 조용히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 약물 상호작용은 오늘날 노인들에게 가장 간과되지만 매우 중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전라북도에 사는 76세 전직 트럭 운전사 최민준 씨는 항상 깨끗한 식단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는 정크푸드를 멀리하고 녹차를 많이 마시고 신선한 석류 주스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심장 질환으로 새로운 혈액 희석제로 바꾼 후 아주 작은 충격에도 멍이 더 쉽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의사는 복용량을 조정했지만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눈을 가진 약사가 최민준 씨의 식단을 검토하고 그의 석류 섭취량을 알아차릴 때까지 진짜 문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몽처럼 석류도 특정 약물, 특히 혈액 희석제를 처리하는 간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여 혈액을 위험하게 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최민준 씨가 주스를 끊자 일주일 안에 멍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그렇게 까다로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음식에는 약물처럼 경고 라벨이 붙어 있지 않고 의사들은 종종 매일 식단의 모든 세부 사항을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몽과 스타틴처럼 잘 알려진 상호작용도 있지만 다른 것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나 케일과 같은 녹색 잎이 채소는 비타민 K가 풍부하여 와파린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허브차나 사탕에 자주 들어가는 감초는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칼슘이 풍부한 음식도 너무 가까운 시간에 섭취하면 갑상선 약물의 흡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상호작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이면 약물의 효과를 감소시키거나 더 나쁘게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안전을 유지하는 데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의도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단계는 처방약, 보충제 및 일반 의약품을 포함한 포괄적인 약물 목록을 만들고 약사나 의사에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알려진 음식 상호작용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많은 약국에서 이제 이것을 무료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다이어트, 클렌즈 또는 새로운 과일이나 스무디 습관을 시작한다면 의료 제공자에게 알리세요.
이러한 작은 업데이트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 정리함과 갑상선 약이나 항생제처럼 음식과 분리하여 복용해야 하는 약물을 분리하여 복용할 수 있도록 일정을 사용하세요. 명확한 라벨과 알림을 통해 먹는 것과 복용하는 것 사이에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건강을 보호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식단은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것 이상입니다. 또한 당신의 가장 큰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섹션에서는 뇌졸중 위험을 줄이고 90세 이후까지 장수를 지원하는 운동과 음식을 포함한 간단한 일상 습관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뇌졸중 위험을 줄이고 100세까지 사는 습관 뇌졸중을 예방하고 더 길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약물과 음식 선택은 방정식의 일부일 뿐입니다. 다른 부분, 즉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은 일상 습관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수분을 공급하고, 얼마나 꾸준히 몸을 관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 가장 강력한 뇌졸중 예방 도구는 종종 무료이고 간단하며 이미 당신의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사는 80대 초반 부부인 민준 씨와 지수 씨를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 전 민준 씨는 일과성 허혈 발작, 즉 미니 뇌졸중을 겪어 충격을 받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적인 성격의 지수 씨는 작고 꾸준한 변화로 그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동네를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소금 섭취량을 줄이고 식사에 녹색 잎채소와 생선을 더 많이 추가하고 수분을 유지하도록 상기시키기 위해 주방 카운터에 큰 물통을 놓았습니다. 지수 씨는 심지어 매일 같은 시간에 민준 씨에게 약을 복용하도록 상기시키기 위해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민준 씨는 힘과 자신감을 되찾았고 그들은 그 이후로 뇌졸중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과학은 민준 씨와 지수 씨가 경험을 통해 발견한 것을 뒷받침합니다. 매일의 움직임, 심지어 활발한 걷기만큼 간단한 것도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최소 6, 8컵의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혈전 형성을 예방하고 신체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소, 올리브 오일, 저지방 단백질, 과일이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은 뇌졸중 및 심장병 위험을 최대 30%까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꾸준한 약물 사용, 특히 의사의 일정과 조언에 따르는 것은 혈액 화학 성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뇌졸중과 같은 갑작스러운 사건의 위험을 줄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간과되는 습관은 자신의 수치를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 집에서 혈압을 측정하고 작은 공책에 기록하는 것은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초기 경고 신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값비싼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약국에서 판매하는 신뢰할 수 있는 가정용 혈압 측정기는 숨겨진 위험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꾸준함이 강렬함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뛰거나 완벽한 식단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뇌, 심장 및 독립성을 지원하는 작은 행동을 매일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몇 가지 간단한 변화를 통해 나중에 평생 후회할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피해야 할 과일, 도움이 되는 음식, 그리고 당신을 보호하는 일상 습관을 살펴보았으니 잠시 멈추겠습니다. 아직 시청하고 계시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와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다음 부분에서 아직 함께 계시다면 아래 댓글에 6을 입력해 주세요. 당신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가오는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말입니다. 당신의 지원은 큰 의미가 있으며 더 많은 내용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오늘 논의한 모든 내용을 요약하자면 결국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몽에 숨겨진 위험과 특히 특정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자몽이 어떻게 조용히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배우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약물 민감도가 어떻게 증가하는지, 그리고 음식만큼 간단한 것이 어떻게 우리 몸이 의존하는 약물에 반응하는 방식에 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뇌졸중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자몽과 같은 특정 음식이 어떻게 위험한 혈압 강화 또는 혈류 이상에 기여하여 결국 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절망적인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블루베리, 키위, 체리와 같이 혈액순환과 뇌 기능을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뇌에 좋은 과일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강력한 대안으로 나이가 들어도 명석하고 튼튼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약물 음식 상호작용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약물 목록과 식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매일 걷기, 적절한 수분 공급, 심장에 좋은 식단과 같은 작고 꾸준한 습관이 뇌졸중 위험을 극적으로 줄이고 오래도록 독립적인 삶을 사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당신의 통제하에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책임지고 웰빙을 지원하는 선택을 하는데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장수는 단순히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살고 기분이 더 좋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기다리지 말고 오늘 작은 발걸음을 내디드세요. 아침 식사에 더 안전한 과일을 추가하거나 약색의 약물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모든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시고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공유된 정보가 앞으로 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셨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한 후 바꾸고 싶은 것 한 가지를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댓글을 읽고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아이콘을 클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튼튼하고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더 많은 팁이 담긴 향후 영상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함께 나아가고 있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몸 건강히 지내시고 모든 작은 발걸음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